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책 함께 하고 있는데,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고, 또, 좀 곱씹어 주시고, 그쵸? 우리가 이거 그냥 흘러버릴 내용들은 아니니까 되게 쉽게 써 있긴 하지만, 자, 오늘 29페이지 밥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이제 밥을 뭐라고 했나? 30페이지 보시면, 밥의 가치와 밥의 눈물을 깨우치길 바란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러운 뭐죠? 마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해요. 밥의 가치와 밥의 눈물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혹은 내가 그렇죠? 나는 정말 이 밥의 가치와 밥의 눈물을 깨달았을까? 난 언제 깨달았을까? 한번 우리가 내가 살아온 거 쭉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첫 직장 생활 했을 때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처음 저 직장 생활,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는 약간 재밌기도 했어. 그쵸? 뭐이 밥의 눈물, 뭐, 밥의 가치 이런 것보다 되게 재밌기도 했고, 약간 그 동료들끼리 오늘 뭐, 이제 구내식당이죠. 식당에 메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학교 다니는 느낌 비슷하게 초창기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뭔가 뭐 잘 못했겠죠. 잘 못했을 때 그 책임이 명확한 걸 보고, 그러니까 학교 때는 뭘 잘못해도 저렇게 저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뭐 이러면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엄청 놀랬다 해야 되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엄청 느끼면서 밥의 눈물을 이제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밥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경제는 이 경제적 토대 위에, 이 밥이라고 하는 경제적 토대 위에 쌓아 올린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빨리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애들,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도 제가 사회생활을 해도 뭣도 모르는 감정이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애들을 봐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 아빠처럼 되게 이렇게 나름 애를 써서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되게 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그걸 가르쳐야 됐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그냥 뭐 정말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아버지처럼 나도 여러분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 구체적인 아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방향성. 이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 책은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써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기록해서 아이에게 그때그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밥이라는 하는 것이 이제 시대를 따라서 바뀐 거죠. 농업 시대에는 주로 뭐가 몸으로 하는 일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했죠,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예요? 음, 기술. 그런데 이게 농업사회도 지났고 산업혁명 머리 뭐 노동 즉 기술로 밥을 만들 때도 지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언제냐? 금융 금융자본 시대가 오면서 노동의 역할은 축소되고 자본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알아. 그냥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 그런데 뭘 그래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본의 역할이 그냥 조금 커진 게 아니라 급격하게 커졌어요. 급격하게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시소처럼 자본의 역할이 커지니까 노동의 가치가 엄청 하락되잖아요. 뭐 기술도 마찬가지 노동 안에 들어가니까. 노동이나 기술의 가치가 엄청 하락되는데 이 하락된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본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아는데, 느낌으로 알겠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시소처럼 이게 올라가서 이게 그만큼, 이게 많이 올라가 시소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실감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자본을 갖춰야지. 자본을 갖출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가 자본가잖아. 우리 사사분면에 보면. 근데 그 알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직 괜찮아. 나쁘지 않아. 혹은 이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이나 투자자 영역으로 갔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실패해도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예전으로도 그냥 근로자 생활할까? 그냥 직장 다시 갈까? 요렇게 너무 빨리 전환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몸에 이제 이게 훨씬 더 익숙한 거죠. 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본 게 그거고, 내가 한 게 그거니까. 그죠? 어떤 일, 노동을 중심으로 했던 일이든지, 혹은 기술을 중심으로 했던 일을 보고, 내 주위 사람 다 그렇고, 그죠? 내가 그 사람들 막 봤고, 예를 들어, 나도, 그런 근로자의 생활을 했고 하니까 너무 빨리 이게 탁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자본이 사람의 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우리 뭐 키오스크라고 볼게요. 지금 키오스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딜 가든 다 키오스크라. 키오스크가 내가 키오스크 가서 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는, 당연히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하나, 이렇게 일어나면 누구나 그 시간 안에 적응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해버린 거죠. 너무 급격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틈을 주지 않고, 그죠? 시간을 주지 않고 변해버리니까, 이 뭐라 해야 돼? 이 여긴 어디?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있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근데 이 자본이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AI 시대를 얘기하죠. 로보트가 엄청 사람처럼 이제, 옛날에는 로보트 보면 로보트였잖아. 그죠? 그 옛날도 뭐 얼마 가지 않았지만, 이게 로보트가 로보트 같은 로보트였잖아. 근데 지금은요, 사람의 형태 같은 로보트잖아. 두 다리로 걷고, 손이 다 있고, 그래서 뭐 요리도 해주고, 그쵸? 빨래도 개주고 난리도만. 그죠? 물론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여러분, 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파되는 속도는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장난이 아니냐면 자본가들이 그걸 전파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프 베조스 결혼식 한 거 봤어요? 얼마 들었대요? 엄청난 자본가예요. 엄청난 자본가. 그런 엄청난 자본가가 그 제프 베조스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경도 없어.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력, 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속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그 로봇 만들어지는 데까지 뭐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가정해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시장에 내놓을 때 예를 들면 뭐 한 20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지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봐요, 핸드폰.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핸드폰이 진짜로 액면가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우리에게 준다면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까지 다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자기들이 자본력이 있으니까 할부를 때려버리잖아요. 기계값. 그리고 사용료에서 대충 이렇게 툭 쳐주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사람은 모두 뭐가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는 거죠. 음, 그걸 잘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격대도 충분히 예를 들면, 엄두도 못 낼 가격대가 아니라,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를 제시하니까 이게 속도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럼 속도가 확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노동의 가치는
그만큼의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머리는 AI가 대체하고 몸은 로봇가 대체하는데 우리의 노동력이 어디 가서 무슨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수구 뚫는 것밖에는. 그렇죠? 그 몸은 로봇이고 머리를 AI를 하고 있는 애들조차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만 사람이 하고, 그죠? 아니면 완전히 먹이 사슬 위에 있는, 그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 AI와 뭡니까 로봇을 컨트롤하는 0.1%의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다 있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하락되니까 우르르 다 떨어지고 순식간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뭐 다들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곱씹어서 내 노동의 가치가 하락되고 그 가치 속에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너무나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이거는 또 씹고 또 씹고 한번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34페이지, 33. 자로 시작해서 가가 되어라. 우리 책 맨 앞에 보면요. 이렇게 써요.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 말도 엄청 뼈 때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물론 직원으로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의 뭐 경로가 거의 뭐 몇 프로입니까? 95%잖아요. 95% 직장, 자영업 혹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죽을 땐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직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잘 겪어내서 뭐라? 절대로 직원으로 살지 말라는, 계속 직원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자로 시작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가가 되어야 한다. 34페이지. 너희는 아버지처럼 근로자 인생을 살지 마라. 이 사람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시작해서 근로자로서의 그 시간을 충분히 하시고 이제 근로자로서 퇴직을 하세요. 근로자로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근로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직장 같은 직장, 또 정말 많이 없고, 또 직장 같은 직장을, 들어가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우리 부자아빠, 가난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선택이라는 걸 할 때가 늘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네 상황에는 짜장면이다. 자, 지금 네 상황엔 짬뽕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 우리가 늘 선택을 하지만 어떤 선택은 그렇게 내 삶에 3년 뒤, 5년 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들도 있지. 진짜 짜장면, 짬뽕 같은 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죠. 그죠? 맛있게. 그런데 어떤 선택은 그 선택 한 번이 꼬리뼈처럼 5년, 10년을 따라다니는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어, 그 기준만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복받은 복이 있는 것 같아. 부자 아빠가 내 옆에 있냐 없냐.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냐 없냐. 내 주위에 진정한 어른이 있냐 없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식에게 올바른, 그러니까 부모 말고 어른, 부모 말고 내가 네 낳아줬잖아. 뭐 이런 거 말고 네 안에 내 피가 섞여 있어. 이런 거 말고 어른으로서 내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부자아빠처럼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그렇게 죽어야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어른으로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션인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을 뭐라고 했다? 직장인의 비애라고 했다는 거죠. 비애의 사전적 의미는 슬프거나 서럽거나, 더 밑에 보면 더럽고 구차하고 부끄럽고 뭐 오만 일이 다 있다 이거죠. 오만 일이. 그래서 35페이지 보면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 그 월급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욕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값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뭐 월급은 아니지만 그죠? 매월 캐시백이라는 걸 받고 매년 또 그죠? 뭐 일시불이라는 걸 받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캐시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셀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캐시백 안에는 정말 노동만 들어가 있는지, 그죠? 내 캐시백 안에는 노동과 희망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내 캐시백 안에는 오직 희망만 있는지, 한번, 그죠? 셀프 체크.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근로자가 아닌 사업가로, 자본가로 살아가길 바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지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단순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빙고.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경제 지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노동자로 밖에 살아갈 수 없죠. 36페이지. 그래서 경제 공부 하셔야 된다. 그죠? 네 번째 줄. 직업의 본질은 뭐다? 돈이다.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의 본질이다. 잡, 캐리어, 미션. 잡은 돈을 버는 일로서의 직업. 커리어는 경력이 쌓이는 일로서의 직업. 미션은 신이 부여한 사명, 천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허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돈. 돈을 버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커리어를 엄청 쌓았어요. 이 일은 저의 천직이에요. 하는 거 너무 좋지만, 10원도 못 벌어. 예를 들어, 10원도 못 벌어. 혹은, 정말 기본소득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러면서 이건 나의 천직이에요. 뭐, 제가 이거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도 한번 셀프 체크 해봅시다. 여러분이 계속 9%야. 막 여기서 나 배운 거 너무 많고, 뭐, 그죠? 동료들에게도, 혹은 스폰서에게도,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 환경에서 내가 안 읽던 책을 읽고, 뭐, 다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 돈의 본질을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꿈을, 그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지. 아, 제가 자기 개발이 됐고요. 이거는 뭐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뭐, 이런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들으면 참 좋은데, 알겠는데, 음. 그 사이에 내 자식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허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꼭 셀프 체크 합시다. 자, 밑에 아버지는 딱 두 가지로 직업을 구별하고 싶다. 하나는 가이고 하나는 자이다는 거죠. 그래서 가와 자는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첫째,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 음,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의 경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로 가로 가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가문을 이룰 정도의 가 되었을 때, 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님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님자를.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자, 가는 우리 이 사사분면에 보면 사업가, 자본가니까 다 자기 소유잖아. 그죠? 우리가 사사보면 이쪽과 이쪽에 가장 극명한 건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내 거니까 사장님이죠. 작든 크든 사장님이에요. 그죠? 크기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가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가 가문이 되거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자손 대대로 돈 버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 부의 연속성에 별표 동그라미 10,000개 치세요. 부의 연속성. 자, 우리가 뭐 힘든 걸 할까요?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할 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태어난 곳이 최소한의 부의 연속성도 있지 않았죠. 받은 거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 그게 받은 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되겠죠. 본 게 너무 없고, 들은 게 너무 없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의 연속성에서 일단 단절.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 자녀에게 해줘야 될 건 뭐예요? 부의 연속성을 만드는 시작점이 다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난 자식이 없어? 그럼 조카한테라도 내가 먼저 가문의 일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화가 요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요, 이 아빠처럼 내 자식에게, 내 조카에게, 내 어떤 동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인지할 때까지 인지시켜주는. 인지할 때까지 내가 내 말했다. 내 딱 똑바로 얘기했다. 똑바로 들어라. 네가 못 알아. 내 그때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인지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 이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죠. 부의 연속성. 이거에 엄청 잘해요.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막 다 그런 거. 자,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기도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죠? 천사죠, 천사. 뭐 악마로 되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죠? 천사, 천사. 가장 확실한 아버지 찬스는 돈의 증여 또는 상속인 거죠. 그렇죠? 자, 둘째, 자는 기술자 또는 노동자이다. 가문을 이루지는 못해. 여기는 가문을 이루지는 못해. 그러니까 근데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해. 요게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호칭 뒤에 뭐뭐씨, 정씨, 이씨, 박씨, 씨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안에서 자기 밥벌이 정도를 꽤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 세무사, 의사, 약사 전문직을 얘기합니다. 전문직. 그래서 전문직의 고소득자.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도 근로예요, 근로. 전문직일 뿐이에요. 근로의 가장 위에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사자를 붙인다. 자기 당대에만 사용 가능한 자격증. 자기만 쓸 수 있는 자격증, 소유자로 증여 또는 상속이 불가능, 불가능.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기 당대에는 뭐 잘 살았어. 그런데, 부의 연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특히 요즘은 정말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정말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쟤네들 세 명에게 전 또 왜 셋을 낳아가지고 그죠? 세 명에게 어느 정도의 부의 연속성을 만들어 놔줘야 하나, 어느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잘 꾸려나갈 교육과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제 머리가 정말 빡시다, 그죠? 자, 38페이지. 여러분도 다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저처럼 연락 고민을 하시겠죠? 자,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점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 언제 좁혀질까요? 좁혀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전쟁 나면. 전쟁. 근데 우리 전쟁 나는 거 있죠? 한번 보잖아요, 지금.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아요? 옛날처럼 몇 년씩 가지도 않아. 음.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나고, 예,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건 좀 길게 가지만 사실 그것도 거의 끝났죠. 사실상은. 그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이 몇 년씩 가야 돼. 만약에 이 격차가 나는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 뭐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전쟁이 나게 기도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 근데 전쟁 나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음. 부의 격차를 둘째 치고 우리가 제일 괴로워요. 서민이. 전쟁이 나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굉장히 문제다.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라도 어떻게든 격차를 줄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39페이지. 부의 계단에 올라라. 우리 계단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기서부터 10층 생각하면 엄마 날라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10층. 계단이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답이 없어요. 굉장히 빡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단이 놓여져 있으면 개인의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10층이든 20층이든 30층이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잘 활용해라는 거예요. 부에도 뭐가 있다? 계단이 있다는 거. 계단이. 근데 우리가 이 부의 계단이라는 개념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저 예를 들어서 내가 1층에 있는데 10층을 올라오래. 욕부터 나오죠. 뭐 어떻게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알지 못하면. 그죠? 불평, 불만, 세상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계단이 있어. 근데 꼭 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단이 있지 않아요? 성공에도 계단이 있고, 목표에도 계단이 있고, 관계에도 계단이 있고, 그쵸? 어떤 성취, 내가 원하는 걸 다 계단에, 다 어디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도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없어. 다만 내가 방법을 모를 뿐이야. 그래서 뭔가 막막할 때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다만 지금 내가 인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자, 애를 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저건 못해가 아니라 분명히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항상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되는 거 있어야 돼요. 자, 부의 계단에 올라라. 자, 세 번째 줄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본질을 명확하게 깨우치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한 목적만 가지고 있어도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어떤 것도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목적을 잃는 순간, 까먹는다. 까먹는 순간, 뱅뱅뱅뱅뱅뱅 돌기 시작한다. 우리 미로처럼 돌기 시작한다. 어떤 미로도 그저 출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혹은 그쵸? 까먹는 순간 같은 자리를 뱅뱅뱅뱅 돈다. 그래서 자 셀프 체크합시다. 내가 지금 현재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거든. 그런데 중간에 내가 목적을 잃었는지 여전히 내 목적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는지 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다.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 불평불만이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팩트 같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불평불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해요. 내가 불평불만 지금 1도 안 하고 있어. 목적이 현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목적을 가지는 거, 그 하나만으로 배움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돈의 계단이 있다. 네 가지로 돈의 계단을 얘기했는데, 이 지금 시간이 이래가 될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진도를 이것밖에 못 나가고, 그렇죠? 죄송하네. 자, 그래서 내일, 쓸데없는 말만 해. 내일 목적의 계단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